저도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먹어봐. 그럼 사실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눈알에 모래가 굴러다니는 기분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여드름약 먹어볼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겪은 힘들었던 부작용이랑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소년기, 성장기에 있는 분들은 이소티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뒤로 살포시 나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기 시작했었어요. 약 1년 정도 먹었었고, 일단 제가 이소티논을 먹으면서 겪었던 제일 큰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 간 수치가 증가해요. 이게 간 수치가 왜 증가하냐면, 이소티논은 밖으로 배출되는 친구가 아니라 체내에 조금씩 축적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다 보면은 간에 점점 조금씩 축적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간 수치가 조금씩 증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약을 먹으면은 간에서 다 이렇게 해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소티논 3알씩 먹는다고 쳤을 때 매일매일 1년을 먹으면은 당연히 처음보다 약을 먹고 나서의 간 수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 수치가 증가하고 별다른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간이 건강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일단 간 수치가 증가하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피곤했고, 술이라도 먹는다? 좀 과음을 한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간 수치가 증가하면은 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이유 없이요. 그래서 저는 저 때는 몰랐어서 뭔가 알러지가 난 건가, 지금? 알러지 검사하려면 피 검사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간 수치가 엄청 높아졌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맨 처음에 피 검사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 약이 간 수치를 높여준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간 수치가 원래 높은 사람은 먹지 못하거든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간 수치 검사를 하고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다 해서 3개월마다 항상 간 수치 검사를 했고, 요즘은 이소티논을 조금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병원에서 간 수치 검사, 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약을 처방을 해준다. 그럼 그 당시에는 약 쉽게 얻었네? 빨리 먹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에 들뜰 수 있어요. 피부를 너무 고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길 바라는 것도 결국에는 잘 살려는 거잖아요. 예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먹어봐. 그럼 사실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요만한 거를 얻기 위해서 이만한 걸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 수치, 피 검사를 하고 나서 내 상태가 어떤지, 먹어도 되는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관절통인데요. 이소티논은 크게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피지샘의 구멍을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의 양을 수도꼭지 자체를 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엄청 좁게. 그럼 물이 되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소티논이 피지 분비에도 조절을 하고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이 가고 여러 호르몬에도 조금 영향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 피지 분비가 줄어드니까 관절 사이사이 윤활액 그런 것도 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제가 왼쪽 무릎이 안 좋았었거든요. 헬스할 때 다친 적이 있어서.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가박스 알바를 할 때였는데 서 있지를 못했어요. 2시간 서 있다 보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그냥 다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막 전기침 맞고 이런 걸 되게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약을 끊고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관절통이 있을 거다. 평소에도 무릎이 안 좋거나 뭔가 골반이 삐뚤어져서 이쪽이 너무 조금 삐그덕거린다. 이런 분들은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관절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고, 세 번째, 온몸의 사막화. 진짜 상상 이상으로 건조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아래 모래가 굴러다니는 기분이에요. 인공 눈물은 당연히 처방 미리 받아두셔야 되고, 입술이 뜯어지는 거 기본이고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그냥 일반 로션으로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세타필을 발랐었거든요. 보습이 너무 잘 되는 친구여서 세타필을 주로 얼굴에도 발라줬었고, 너무 건조해지니까 상처가 진짜 잘 나요.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확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연고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건조해지고 입술도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구강도 건조해져요. 제가 원래는 그 공기업 치과위생사여서 구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단 구강이 건조해지니까 침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침이 마르니까 구강이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침 분비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입안에 잔여물이 남아있고 뭔가 윤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음식물이 잔류가 너무 쉽게 돼서 입냄새까지도 너무 심해질 수 있고 다 그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엄청 자주 마셔야 되고 입안이 건조해지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겨울에 한번 감기가 걸린다 안 나요. 절대 안 나서 저는 그때 약국에 가서 동약약, 뭐 서양약, 그러니까 양약 이런 거 안 가리고 낳기 위해서 별짓을 진짜 다 했었거든요. 목이 너무 아프니까 가습기도 켜고. 근데 결국 약 끊으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크게 부작용은 간 수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있었고, 관절통이 있었고, 안구 건조, 입술, 뭐 피부 건조, 목구멍 아픈 거, 구강 건조, 진짜 이런 건조에 대한 것들은 다 이런. 그래서 플러스로 탈모까지도 되게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긴 하는데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 약까지 먹어서 탈모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탈색을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겠죠? 일단 건조하니까 재생도 제대로 안 될 테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알고 드셔야 돼요. 대부분 일어나는 건조함들이 사실 이소티논 자체 때문인 거예요. 이소티논은 크게 비타민 A 유도체라고 말하는데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고 피지가 분비하는 샘을 되게 작게 만드니까 온몸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피지가 분비되는 것들이 얼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피지가 억제되기 시작하니까 건조해지고 간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니까 피부 재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소티논을 먹는데 여드름이 났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절대. 피부 재생이 진짜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세타피 사는 거 추천드리고 크게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소티논은 항생제랑 드시면 안 돼요. 그 미노신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피부과에 가면은 처음에 갔을 때는 항생제를 먼저 추천을 해주시다가 항생제로도 안 난다, 중증이다, 너무 심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소티논으로 갈아타게 되는 건데 이 항생제랑 이소티논을 같이 복용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뇌에 압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반드시 미노신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배출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먹어야 되고 이소티논을 먹고 있는데 이걸 끊고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 진료를 본다거나 저도 그래서 끊었고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이소티논을 끊는 지 한 달이 된 이후에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알고 먹어야 되는 약이고 효과가 사실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드름 때문에 힘들어서 여드름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더 큰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간이 너무 안 좋아진다거나. 병원에 가면은 약 주세요, 약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시술을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기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드시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하고 드시고 너무 가기 그렇다 그러면은 닥터나우 앱이라든지 나만의 닥터 이런 앱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드실 수 있지만 반드시 상담을 한번 하세요. 내 피부가 이런 상태고 평소에는 화농성이 너무 심한데 안 낫는다. 그러면은 화농성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좁쌀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소티놀 처방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하고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소티놀은 총 복용량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서울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하루에 한 3개? 뭐 4개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복용량이 나는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건 GPT한테 물어보면 되게 얻기 쉬운 정보거든요. 총 복용량도 반드시 쳐보시고, 중요한 거는 약을 먹는 순간에는 피부가 반드시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약을 끊어요. 식습관이랑 습관, 뭐 핸드폰 더러운 거 만지, 얼굴 만지, 이거 그대로면은 약을 끊는 순간 다시 돌아올 거예요, 피부가.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도 식습관이라든지 뭐 평소 습관, 세안하는 방법,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식욕 억제제랑 똑같아요. 식욕 억제제 끊고 나면은 요요 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도 약 먹었으니까 이제 나 피부 좋아지겠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식습관 개선, 내가 습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고치셔야지 좋은 피부를 얻을 수 있고, 피부 관리는 많이 할수록 좋아져요. 우리 밥 평생 먹잖아요. 발 평생 씻고 손 평생 씻고 얼굴 평생 씻듯이 피부 관리는 평생 하는 숙제가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소티논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도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싫어지고 피부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부터 확인을 하고 혹여나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올라온다. 그럼 진짜 조금 우울해지고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겪었던 1000만 원을 거의 넘게 썼던 것 같아요, 피부에. 피부과 시술 돈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꿀팁이랑 팁,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피부가 나쁘다는 거를 뭐 엄마한테 짜증내기도 뭐하고 친구한테 카톡으로 야, 나 오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나가기 싫은데 진짜 죽고 싶다 이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은 저와 함께 나눠가면서 유튜브에서 같이 피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들, 제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꿀팁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진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